쓰레기 마을 톤도에서 발견한 희망의 교육. 꽃은 자신이 피어날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 필리핀 최고 명문 국립 필리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톤도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살로나 우바스. 2008년 미국에서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부부가 두 딸을 사립학교에 보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국 오바마 부부는 명문 사립학교 시드웰 프렌즈 스쿨을 선택했다. 그들은 경호 문제로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에도 두 딸은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존 듀이가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지낸, 게다가 한 해 학비만 28,000달러에 이르는 명문 사립학교 시카고 대학교 부속 실험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미국의 공립학교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시작은 1806년이다. 나폴레옹이 한창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을 시기다. 당시 나폴레옹의 군대는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끈끈한 단결력을 앞세워 프로이센 정예군을 무찔렀다. 예상하지 못했던 패전에 화가 난 프로이센 정부는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프로이센이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든 불평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치는 국민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들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군인이나 말 잘 듣는 공장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시키면 국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다. 나중에 프로이센은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의 맹주가 되었는데 독일 제국은 프로이센의 교육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아예 군대식 학교를 세우며 공교육을 확장해 나갔다. 이런 군대식 교육이 미국에 침투하게 된 건 19세기다. 당시 미국 상류층 가정의 젊은이 수천 명이 학위제도가 있는 프로이센의 여러 도시로 건너가 공부했다. 안타깝게도 그때 그들은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프로이센의 교육제도야말로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프로이센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강대국이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프로이센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 돌아온 그들은 유수의 대학, 기업, 정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교육제도를 미국에 이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 공교육의 뿌리다. 1903년 석유재벌 록펠러는 미국 공립학교를 붕괴시키려는 엄청난 2차 공격을 설계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부하며 너그러운 자선사업가라는 가면 속에 자신의 야욕을 철저히 숨기고자 했지만 사실 그는 전 세계를 통째로 삼키려는 야욕을 가진 사람이었다. 록펠러는 일반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미국의 교육과정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설계했다. 이 일반교육위원회가 만든 공립학교 교육과정은 부자와 권력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인 인문학 중심의 교육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시키는 일만 제대로 수행하는 말 잘 듣는 일꾼, 국가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군인을 대량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이센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모방해 미국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한 것이었다. 록펠러는 자신을 위해 기계처럼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했고 미국 정부는 정부를 위해 전투 기계처럼 싸워줄 군인들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록펠러가 설계한 일반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은 만들어지자마자 미국 공립학교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미국 공교육 110년 역사가 흘렀는데 존 게토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30여 년 동안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는
1989년, 90년, 91년 3년 연속 뉴욕시 올해의 교사상을 받을 정도로 헌신적인 교사였다. 공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교사라는 직업을 버렸다. 공부란 인간 다음의 일이다. 조선시대 학령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색을 이야기하거나 앞 시대의 현인을 비방하는 자는 비열하다고 판단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았다. 지금의 한국의 교실과 비교해보면 조선시대에는 별것 아닌 이유로 벌을 받고 퇴학까지 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학업 성적과 관련된 벌은 없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공부보다는 인격 향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답은 부모의 가치관 교육에 있었다. 그의 부모는 어린 김용에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읽어주며 우리는 이 사회에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교육했다. 우등생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했다.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 길을 보여줬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의 삶이 교과서가 되는 교육이다. 17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성실과 지식을 무기로 세상을 헤쳐나간 아버지. 아들에게 늘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가르치는 어머니. 그는 부모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이다. 부모가 사람이 덜 되었는데 아이들만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다. 한 가지만 명심하자. 가르치려 하면 실패할 것이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면 성공할 것이다. 톤도 교육센터의 김숙향 교사. 학생을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에 머물고 하고 싶다면 윤리학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부모가 아닌 아이의 손에 달려 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세상에 마음껏 발휘하는 데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 첫째, 매 순간 부모의 진심을 보여줘라. 둘째,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잔소리 대신 책임을 지게 하라. 셋째,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아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라. 주입시켜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김숙향 교사는 부모가 다음에 7가지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무엇보다 부모가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책임감이 충만해야 한다. 셋째, 언제나 온화한 표정으로 아이를 대해야 한다. 넷째, 무슨 일이 있어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다섯째, 평생 오점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여섯째,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험담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말해야 한다. 톤도의 아이들은 다 함께